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5월 달에 이제 거래가 많이 늘어났다가 6월 이후부터 해갖고 거래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줄어들고 있는 네. 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지금 이렇게 부산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보다 빌라의 매매 거래가 더 많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게 나타내는 이제 의미는 그만큼 이제 서울의 아파트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하고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뭐 사실 넘사벽이다. 이래서 이제 빌라로 이제 대부분 또 이렇게 이제 주거지를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빌라의 거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또 막 이제 뭐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도 서울에 이제 뭐 빌라, 다세대 이러한 이제 주택들의 가격 상승세가 아파트를 지금 앞지르고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은 아파트에서 이제 빌라 쪽으로 뭐 좀 전체적으로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해서 주거를 이제 찾는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부산은 빌라가 그렇게 선호되고 있진 않죠.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이제 보시듯이 이제 노란색 막대 그래프가 이제 아파트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파란색 선이 이제 다세대 네네. 주택인데 뭐 연립보다는 이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이제 거래들이 이제 많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그냥 좀 일반적으로 보면은 빌라 정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택보다는 일반 주택보다는 이제 아파트를 훨씬 더 더 이제 선호를 많이 하는 선호한다. 모습이 있고 여기서 이제 부산도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른다 이러면은 또 이제 빌라 이런 거래가 이제 또 따라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부산의 그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로 대변되는 이 부동산 시장에 겨울이 오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마침 또 계절적으로도 겨울인데 네. 부동산 시장도 또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이 부동산 집값을 이렇게 이제 뭐 이제 전망을 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이렇게 이제 보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심플하게 이제 좀 다가가자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런 이제 요인들이 있습니다. 네.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요인. 그러면은 그게 이제 뭐냐라고 하면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아파트 입주 물량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입주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 그 입주하는 아파트에 뭐 이제 소유자든 아니면 임대인이든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집을 채워야지만 가격이 안 떨어지는데 여기서 공급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집을 채우는 이런 이제 수요들이 부족하다. 이러면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매매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의 시장을 쭉 지켜봐 왔을 때는 이 물량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주택 가격의 한 거의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라고 하면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정책이죠. 네네.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뭐냐? 정부가 원하는 대책. 정부는 항상 안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안정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정을 위하는 이 기준선에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부양책, 이 기준선에서 너무 오르면 조정책, 뭐 안정책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뭐 시장이 만약에 현재와 같이 이렇게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떨어질 때까지 정부에서는 계속 이 부동산 규제책을 이제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책 종류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래에 대한 규제, 세금에 대한 규제, 보유에 대한 규제, 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지역 지구에 대한 규제, 분양에 대한 규제,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르면 오를수록 더 강한 규제, 그리고 집값이 떨어질수록 더 강한 완화책. 요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정책적은 상당히 뭐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적인 부분이 한 20% 정도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금리적인 부분이 한 10% 정도 저는 이제 차지를 한다라고 생각보다 봅니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금리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경제에 대한 이제 경제 동향,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비중들을 차지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이제 집값이 오른 게 금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크지만 결국은 공급적인 부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볼 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부분을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서 집값이 오를 거냐 말 거냐 이래 판단을 하는데, 지금 상황은 이 집값 자체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공급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 뭐 금리적인 부분, 이러한 이 세 가지를 판단을 해서 가격이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를 판단하는데, 지금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은 가격이 조정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조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제 그래프에서도 이렇게 이제 보시듯이 보면은 뭐 선들이 이제 뭐 여러 개가 있어서 좀 복잡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요 가장 위에 있는 선이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이고요. 그리고 요 빨간색 선이 이 부산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020년 초반부터 해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게 현재의 모습이고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과거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보면은 지금 2014년도 이후부터 해서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뭐 이제 뭐 이제 소득 대비 이제 주택 가격 지수라든지 뭐 외국의 주택 가격하고 또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1000명당 뭐 또 주택 뭐 가격 이제 호수라든지 뭐 이제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사용을 사실 하면서 분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판단하는 건 어쨌든 비교거든요. 비교 사례에 대해서 가장 체감을 하고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전 시점하고 지금 2014년 이 시점하고 현재 시점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이제 이 지수가 지금 한 300 정도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600 정도까지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때 8억 하던 게 지금 16억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서울에 이제 있는 분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다 공감을 하는 거죠. 뭐 한 4, 5년 만에 이제 뭐 2배가 올랐고 한 7, 8억이 올랐으니까 과연 여기서 이제 또 더 오를까? 이러한 이제 의문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도 이제 좀 마찬가지인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시점이 딱 어느 정도 이제 시점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많이 올랐는데, 과거에 2000년부터 해가지고 2007년도까지 이제 올랐던 상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때는 지수 100에서 300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이때도 한 2배 이제 이상이 이렇게 이제 올랐었고, 지금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2014년 대비해 가지고 현재 2021년까지 이렇게 이제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2007년 이후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바로 회복은 했지만 결국은 이 이후에 가격이 7년 정도 서울의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느냐? 이때 오른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서 집을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나는 사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내가 필요한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지고, 그러니까 집을 못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뭐 DTI 규제를 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적용이 됐었고, 집값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지면서 이렇게 하락이 됐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계속 또 오를 거냐? 아니면은 과거와 같이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을 거냐? 이거에 대한 이제 기로에 서 있는 딱 시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유튜버나 이런 거 보면 요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네, 굉장히 치열하게 네, 논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네, 맞습니다.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 서울은 네. 부산과 달리 공급이 일단 부족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사실은 네, 그죠. 그래서 이 서울은 공급이 지금 올해보다도 내년하고 내년의 입주 물량이 더 작습니다. 예,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지만 가격에 이렇게 이제 조정이 되는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내후년이 되면은 전세 가격 상승폭이 오히려 또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여러 공급인 와중에도 서울 집값도 부담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많이 올랐다. 네. 라고 하는 가격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고 볼 수가 부산은 있고요. 더 하겠네요. 공급도 많은데. 네,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쭉 보면은 2014년 이후에 가격이 이렇게 이제 올랐었는데 이때 오른 이유도 뭐 서울도 마찬가지였고요. 일단 부산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015년도 2월 달에 금리 인하하고 6월 달에 금리 인하하고 16년도에 또 금리 인하해가지고 1.2%까지 금리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뭐 흔히 이야기했었던 빚내서 집 사라라고 하는 정부의 시그널이 바로 이제 이거였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가격이 이렇게 이제 부산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 부산도 많이 올랐고 그랬는데 가격이 계속 이렇게 이제 오르고 특히 이제 서울의 이제 집값이 너무 큰 폭으로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정부에서 칼을 빼던 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규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 바로 반응이 왔었습니다.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오르다가 바로 이 시점에 가격이 일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을 네네.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만큼 금리에 대해서 시장이 민감하게 느낄 정도로 이 당시에도 가격이 높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 상태가 지속이 됐었으면은 가격이 뭐 이렇게 이제 오르더라도 완만한 정도 수준으로 왔었을 텐데 하필 그 2020년 그 2월 달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시 금리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역사적인 이제 0.5% 기준금리까지 계속 내리다 보니까 서울이 이렇게 가야 될 상황에서 이렇게 급등을 해버린 거죠. 네. 부산도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어요. 네. 대구도 이렇게 올랐고 대전도 올랐고 전부 다 올랐습니다.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금리 인상을 이렇게 이제 단행을 했습니다. 네. 0.25%를 올려서 지금 이제 시장이 이렇게 이제 관망으로 바뀌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이렇게 금리를 오른 게 이 당시에 금리를 올린 이 상황하고 같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때보다는 지금 가격 부담이 훨씬 더 큰 시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금리에 대한 한 번 올렸는데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시장에서 바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정부에서 각 금융기관마다 이제 그 대출 총량제를 네.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규제가 은행에서 기준금리는 별로 안 올랐는데 대출 총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기들 이제 마대의 수익률이 이제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상금리를 엄청나게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지금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왜 달마다 이 가상금리가 올라가니까. 몇 프로로 쓰고 계신데? 아니, 예, 좀 쓰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뭐 매달 이자가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체감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담보대출을 쓰고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이런 상태에서 내가 또 집을 또 더 사? 이런 고민을 이제 좀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또 내년 이제 1월 1일부터 해가지고는 그 대출을 총 대출이 이제 2억 원이 넘게 되면은 DSR 40%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DSR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총 부채에 대한 이제 그 상환 비율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자기 연소득에서 대출 이자하고 원금을 합쳐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자기 연간 소득에서 40%를 이제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대출 한도를 이제 줄여버리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년이 되면은 올해보다도 더 이제 대출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